소녀의 복수가 시작됩니다.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역사에 남는 처절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여성으로서는 화가로 성공하기가 쉽지 않았던 바로크 시기의 이탈리아. 뛰어난 재능과 예술에 대한 열정으로 높은 성취를 이룬 바로크의 화가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의 복수 이야기입니다.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는 토스카나의 화가 오라치오 젠틀레스키의 장녀로 태어납니다. 12살의 어머니를 여의고 화가인 아버지에게 그림을 배우며 자랍니다. 그림에 대한 재능은 특출했습니다. 아버지 오라치오 젠틀레스키는 딸 아르테미시아가 항상 큰 자랑거리였어요. 내 딸은 견줄만한 화가가 없을 정도로 실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주변에 자신있게 말하곤 했습니다. 아르테미시아가 18살이 되던 해입니다. 아버지 오라치오는 동료이며 친구인 화가 아우구스티노 타시를 딸 아르테미시아의 미술 선생으로 고용하게 됩니다. 당시 여성이 화가로 활동하고 성공하기는 정말 어려웠던 시대죠. 화가인 아버지 오라치오는 딸의 미래를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오라치오의 노력과 정성은 한순간에 비극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딸 아르테미시아가 스승인 그 아우구스티노 타시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18살 꽃다운 나이에 재능이 있는 소녀가 짐승을 만난 것이었어요. 이 상황은 참으로 괴롭습니다. 짐승 같은 아우구스티노 타시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무책임한 반응을 보였고요. 이에 분노한 아버지 오라치오는 타시를 고발하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타시, 이런 놈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지요. 재판이 시작됩니다. 아우구스티노 타시가 아르테미시아의 순결을 빼앗았느냐가 재판의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7개월에 걸쳐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아우구스티노 타시는 추가로 범죄가 밝혀지지요. 자신의 처제와 간통을 하고 부인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도 밝혀지게 됩니다. 참으로 타시 이놈은 인간도 아닌 놈이에요. 최종적으로 타시는 로마에서의 추방이라고 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가벼운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형이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습니다. 참 어이가 없는 일이지요. 기가 막히네요. 7개월이라는 긴 재판 기간 동안 아르테미시아는 괴로웠습니다. 재판정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폭행에 관한 세세한 내용의 공개 증언을 해야 했고요. 처녀성을 확인하는 끔찍한 신체 검사가 이어지고 그녀의 증언이 진실인가에 대한 검증을 구실로 고문을 당합니다. 엄지손가락을 쥐고 손톱에 구멍을 내는 엄지나사라고 부르는 고문 도구로 고문을 당해요. 아르테미시아는 그 긴 시간 혹독한 고통을 견디면서 일관된 증언을 합니다. 사실이야, 사실이야. 내가 말한 모든 게 사실이야. 아르테미시아는 조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강했습니다. 아픔을 딛고 화가로 활동하기 시작한 아르테미시아는 여성을 주제로 한 그림을 많이 그리게 됩니다.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의 그림들을 감상합니다. 수산나와 두 장로. 이 그림에서는 수산나가 두 장로에게 희롱당하는 장면을 사실적으로 묘사합니다. 이 작품은 어린 아르테미시아가 그렸다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뛰어난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오라치오 젠틀레스키가 도와준 그림이 아니냐는 오해를 사기도 했어요. 희롱당하는 수산나가 중심 인물로 등장합니다. 추하고 혐오스러운 가해자들, 수산나의 당혹스러워하는 감정 표현, 리얼리티가 대단한 작품이에요. 그림은 피해자인 여성의 트라우마를 절실하게 보여줍니다. 아르테미시아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토해내는 듯합니다. 짐승만도 못했던 스승 아우구스티노 타시의 성폭력 사건이 벌어지고 2년 후에 완성된 어머니와 아이라는 타이틀의 그림이에요. 그림에서는 아이가 낸 상처가 어머니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어머니의 표정. 이 작품 또한 아르테미시아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는 많은 걸작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작품 중 하나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는 유디트입니다. 구약 성서의 이야기입니다. 베투리아의 젊은 미망인 유디트는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자신의 마을 베투리아를 점령해버린 아시리아의 장수 홀로페르네스를 유인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하녀 한 명을 데리고 홀로 적진으로 들어가서 홀로페르네스를 유혹하지요. 홀로페르네스를 술에 취하게 만들고 목을 베어버립니다. 적으로부터 나라를 구한 용감하고 아름다운 여인 유디트. 적장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어서 들고 온 여인 유디트는 용기와 믿음의 상징이었죠. 이 성서에 등장하는 아름다운 여인의 용감한 살인, 이 이야기는 성과 죽음이 결합되면서 마치 스릴러 영화의 클라이막스를 보는 듯합니다. 이 강렬한 드라마 유디트는 많은 예술가들에 의해서 작품으로 만들어지죠. 아르테미시아가 로마에서 피렌체로 활동 무대를 옮기게 됩니다.
르네상스의 고향 피렌체의 수호성인이 유디트였어요. 아르테미시아가 유디트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적장의 목을 베고 있는 여인 유디트, 하녀와 함께 적장의 목을 잔인하게 베고 있는 장면입니다. 감정 표현과 잔인한 폭력의 묘사가 놀라울 정도입니다. 참으로 끔찍한 장면입니다. 이 작품은 복수입니다. 아르테미시아는 과거 자신에게 지울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준 아우구스티노 타시를 향한 복수를 시작합니다. 과연 그녀가 품은 복수의 칼이 무엇일까요? 바로 홀로페르네스에 잘려지고 있는 목이, 그 얼굴이 아우구스티노 타시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디트의 모습은 바로 자신의 얼굴입니다. 자, 복수의 시작입니다. 잘리고 있는 목, 몹시 폭력적이고 잔인하지만 강렬하면서 통쾌합니다. 아, 잘했어요, 아르테미시아. 자신의 작품으로 그 짐승 같은 놈의 얼굴은 영원히 온 인류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젠틀레스키의 복수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쉽게 끝날 복수가 아니죠. 몇 년 후에 유디트를 또 그립니다. 물론 이 작품에서도 홀로페르네스의 잘린 목, 아우구스티노 타시의 목입니다. 이후에도 아르테미시아는 멈추지 않고 유디트와 홀로페르네스를 테마로 하는 작품을 이어갑니다. 그림에 등장하는 유디트는 강한 여인의 모습이지요. 의도적으로 강하게 과장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르테미시아 자신의 초상이지요. 그녀의 한설인 복수는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서와 신화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운명을 자신의 화폭에 표현하면서 화가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는 타시에 대한 복수를 하고 동시에 여성으로서 세상을 향한 저항의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아르테미시아는 화가로서 유디트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남성을 제압하는 강한 여성의 모습으로 강조하는 것이지요. 이제 영원히 온 세상 사람들은 짐승 같은 놈 타시의 얼굴을 알게 됐어요. 아르테미시아의 복수는 참으로 통쾌하고 예술적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 하나가 남았습니다. 어린 시절 로마에서 당했던 성폭행의 트라우마, 그 치욕감과 분노가 이후 그녀의 인생과 작품 활동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르테미시아는 평범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피렌체로 활동 무대를 옮긴 아르테미시아는 피렌체 메디치가의 후원을 받게 되지요. 토스카나 대공부의 여공 크리스티나 데 로렌의 후원도 받게 됩니다. 화가로서의 역량을 인정받은 것이죠. 아르테미시아는 성공적으로 능력을 발휘하면서 작품 활동을 펼칩니다.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피렌체 국립미술원의 회원이 되고요. 화가 크리스티파노 알로리와 같은 당대의 영향력이 있는 예술가들과 친분을 쌓아갑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를 품고 로마를 떠났던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였어요. 피렌체로 오게 되면서부터 그녀에게 큰 힘이 되어줬던 화가 크리스티파노 알로리, 이 두 사람에게 아름다운 사랑의 기회가 생깁니다. 그런데요, 사랑에 적극적이었던 크리스티파노 알로리와는 다르게 아르테미시아에게는 사랑의 선택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사랑을 할 수 없게 돼버린 것 같아요. 화가 크리스티파노 알로리는 간절하게 사랑을 원했으나 결말은 아쉽게도 둘은 맺어지지 못했습니다. 예술가들은 자신의 심정을 작품으로 표현하고는 하지요. 이번에는 크리스티파노 알로리의 작품 이야기입니다. 알로리는 자신이 아르테미시아에게 받은 사랑의 상처를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이번에도 메시지는 유디트와 홀로페르네스였어요. 홀로페르네스의 잘린 목이 크리스티파노 알로리 자신의 얼굴이었던 것입니다. 사랑에 실패하면서 상처받고 처참해진 자신의 모습을 홀로페르네스의 얼굴로 바꿔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바로 그 화가들의 강렬한 언어와 메시지,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의 참으로 예술적인 복수극, 그리고 피렌체에서 있었던 화가들의 슬프고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17세기 바로크 시기 역사화와 성화에서 선구적이었던 위대한 여성 화가, 여성이 화가로 활동하고 성공하기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이탈리아 바로크의 대표적 작가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는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는 성서나 신화에 등장하는 강인한 여성, 고통받는 여성을 소재로 한 작품을 많이 남겼습니다. 자신의 작품에 강인한 여성을 등장시키면서 여성의 감정과 심리를 표현한 화가입니다. 항상 여성의 묘사에 최고라는 평을 들었었고요. 컬러와 화면 구성, 깊이감의 표현에서도 출중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아르테미시아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여성은 항상 남성과 동등한 위치이거나 당당한 중심 인물로서 시선이 집중되도록 구성하고 표현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로 인해서 이어지는 듯한 여성주의적 소재들, 복수를 연상시키는 폭력적인 작품을 지속적으로 남겼지요. 그녀의 화풍은 후대 여성 예술가들에게 많은 영감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르테미시아는 당시 이탈리아 화풍의 대세라고 할 수 있는 카라바조의 스타일을 이어갑니다. 그녀의 그림에서 보여지는 극적인 명암법인 테네브리즘, 카라바조의 영향으로 보여집니다. 아르테미시아는 카라바조의 화풍을 잇는 후대 화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성취를 이뤘다고 평가받습니다. 아르테미시아는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로마 미술 아카데미 회원으로 인정받았고 최초로 피렌체 국립미술원의 회원이 됩니다.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는 1970년대 이후 페미니즘 예술 문화의 아이콘이 되지요. 아르테미시아의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는 유디트, 이 작품에 대한 이탈리아의 미술평론가 로베르토 롱기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누가 이토록 잔혹한 여인을 묘사할 수 있는가? 단 2방울의 물감만으로도 폭력으로 얼룩진 피와 불꽃의 열기를 느낄 수 있는 이유는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이라.